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을 포함해서 전체 가상자산이 최근에 SEC의 ETF 승인 관련해서 유예, 그쵸? 이 유예를 하고 그리고 은행금 라이센스까지 무산이 되면서 대규모 청산 여파로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가상화폐 투자분들은 다시 하락장의 시작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번 영상에서는 걱정, 그쵸? 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태국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가상자산이 급락을 했죠. 그래서 SEC ETF 유예 리플이 3달러가 붕괴가 됐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SEC의 ETF 승인 유예와 대규모 강제 청산 여파로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 자, 특히나 시가총액 3위인 리플은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3달러가 무너지면서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장의 급락의 이제 주요 배경으로는 SEC의 ETF 전환 유예가 됐고, 그리고 2억 달러 규모의 매수 포지션 강제 청산, 그리고 알트코인의 낮은 유동성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더리움 시장에서 4,300만 달러, 그리고 리플 시장에서는 3,200만 달러가 강제 청산이 됐다. 리플은 약 600만 달러 규모의 매도 주문만으로도 가격이 2% 가까이 하락할 수 있을 정도로 유동성이 낮은 편인데, ETF 관련 불확실성도 낙폭을 키웠고요. 그리고 이제 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와이즈가 신청한 10개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죠. 이 ETF 전환을 무기한 유예했다라고 전하면서, 이 ETF는 클릭 한 번으로도 다양한 가상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이제 기대를 모았었죠. 근데 SEC는 당초 해당 ETF를 승인한 뒤에 거래 개시 직전에 출시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이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쉽게 접근하려던 투자자들에게는 큰 타격이라면서 SEC가 여전히 가상자산 관련 신규 상품에 대한 규제 방침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화폐 정책 기대감도 있었지만 ETF 유예와 강제 청산 여파도 이를 압도하면서 시장 전반을 흔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리플의 3달러 붕괴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면서 향후에 2.8달러 선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이 리플, 그쵸? 이 리플을 포함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정말 많이 걱정이 되시고 좀 떨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방향은 여러분들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그쵸? 이 트럼프는 이 가상화폐에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상화폐 상승은 지금은 선택이 아닌 이제는 필연적인, 계속 말씀드려요, 필연적인 수순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미국은 이 암호화폐의 패권이죠. 자, 이 패권이 중국에게 넘어가기 전에 본인들의 패권을 가지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서 미국의 가장 고지적인 문제인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스탠스가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재판은 짜여진 갑봉 중 하나라는 거고요. 이 재판으로 뭐를? 개미털기죠. 그쵸? 이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전쟁, 그쵸? 이 전쟁 말고는 단기간에 이 재판만큼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재료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재판을 가지고 끝까지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는 관점이고,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미국 내 고용과 기술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미국 우선 정책과는 맞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리플 친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미 이 XRP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프라죠. 그쵸? 이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고요. 리플렛이라든지 ODL 등 글로벌 송금에 실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 유력한 이유는 이제 낮은 에너지 소비라 볼 수가 있는데, ESG죠. ESG 관점에서 친환경적이다 해가지고요. 정부기관들이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이든과의 대비 전략.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메인이라 볼 수가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SEC를 통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했었고요. XRP는 직접적으로 소송 대상이었는데, 트럼프는 암호화폐 규제를 바이든처럼 하지는 않겠다라면서 차별화 전략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친화적 입장 변화, 그리고 바이든과의 차별화된 전략 등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활용성이 높다.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는 이제 SEC와 리플의 재판을 긍정적이게 마무리를 짓는 건 선택이 아닌, 계속 말씀드립니다, 필연적인 수순이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저 이 리플의 가치를 믿으시면서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결국에는 이제 이 고점을 계속해서 트라이 하다가 두 번 정도 실패를 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15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역 헤드앤숄더라고 저는 보여지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4,400원 라인이죠. 이 넥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넥라인을 돌파하고 이 상승, 파란색 선이죠, 상승 추세선 위에 안착해주는 그림이 나와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다시 한번 이 고점을 어떻게 트라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넥라인을 다시 한번 도전할 때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게 된다라면 이 쌍바닥이죠. 이 쌍바닥을 리테스트하러 4,000 라인까지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이 반등하는 모습에서 상승 관점으로 볼 때에는 넥라인 돌파 후 상승 추세 라인 위에까지, 채널 위에 라인까지 안착해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계속해서 상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은 다시 한번 리테스트 했을 때에 돌파하지 못하고 꼬꾸라지게 된다라면 다시 4,000원짜리까지 리테스트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